여러분, 잠시 이 가상의 벽난로 옆에 앉아 인류가 돈을 발명한 이후로 끊임없이 고민해온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가용 자본을 투자해야 할까요? 아니면 빚을 갚는데 먼저 투자해야 할까요? 저는 찰리 먼거입니다. 아니, 적어도 그의 실용적인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손쉬운 부를 약속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학문 분야의 모델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솔직하게 분석해 보려 합니다. 제가 늘 말하듯이 세상은 학문적인 틀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테피스트리와 같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산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지혜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역발상 투자 문제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잘못 정할 때 저지르는 기본적인 실수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투자에 뛰어들고 빚은 보이지 않는 닷처럼 작용합니다. 우리는 심리학을 통해 편견을 파헤치고 생물학을 통해 복리 효과를 진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며 물리학을 통해 이자와 관련된 상반된 힘을 계산하고 역사를 통해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만능 해답은 없지만 논리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심리적 모델을 무시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 가장 쉬운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 좌우명을 기억하세요. 장기적인 사고방식이 단기적인 성과를 얼마나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빚을 갚는 것은 당장은 손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병든 나무를 가지치기해서 더 튼튼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은 카지노에서 하우스를 상대로 도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월가의 사기꾼처럼 서두르지 말고 마치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나누는 멘토처럼 천천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데이터 벤저민 프랭클린과 같은 인물이나 몰락한 제국의 일화, 그리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 이 딜레마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막연한 일반론은 피하고 순수한 논리와 삶의 윤리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빚이 연 20%에 달한다면 평균 수익률이 7.12%인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농담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지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이 45분간의 강연이 끝나면 여러분은 환상이 아닌 실질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의 인격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롤라팔루자 효과처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수나 성공을 증폭시킵니다. 다방면에 걸친 관점에서 생각할 준비를 하십시오. 세상 물정의 밝은 지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지만 결코 따라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동심리학에서 나온 가장 통찰력 있는 심리 모델 중 하나는 바로 부채의 진정한 비용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과도한 할인율, 즉 투자의 스릴이나 단기적인 수익 기대감과 같은 즉각적인 보상을 장기적인 이익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편향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카네만과 트버스키는 이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손실에 크게 부담을 느끼면서도 미래의 손실은 무시합니다. 월레터브와 랜딩트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2월 22일 현재 평균 신용카드 이자율은 22.3% 수준입니다.
제가 드리는 실질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 10%를 넘는다면 먼저 부채를 갚으십시오. 그러면 세금도 없고 시장 위험도 없는 23%의 확정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물학과 연결해 보면 복리 효과는 다윈의 자연 선택과 유사합니다. 작지만 축적된 이 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배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복리 효과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지만 빚은 복리 효과를 파괴적인 마이너스 복리로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계산해보면 연 7%의 복리 이자로 1만 달러를 30년 동안 불린다면 약 7만 6,023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22 이후 3%의 이자로 빚을 지게 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젊은 시절 어리석은 빚을 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복리 효과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이러한 절제된 습관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물리적 관점에서 끊임없이 반대되는 힘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채는 마치 피할 수 없는 중력처럼 작용하여 복리 효과로 인해 가속도가 점점 커지면서 당신을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투자 수익은 상승하는 힘이지만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공식 A, P1+T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부채에 대한 마이너스 수익률은 플러스 수익률이 부를 창출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부를 파괴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기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약 4.17%이고 S&P 500 지수는 역사적으로 변동성을 감안하더라도 평균 1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높은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먼저 이러한 파괴적인 중력을 중화시킨 후에야 상승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19세기 영국 제국은 전쟁으로 막대한 빚을 졌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상환하여 산업혁명에 투자하고 번영을 누렸습니다. 반면 혁명 후 프랑스는 부채 관리 부실로 인해 초인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1970년대 워렌과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 폭락으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과도한 레버리지를 피했습니다. 오늘날 신용카드 잔액을 보유한 사람들의 평균 부채는 6,500달러에서 7,000달러 정도이며 이자율은 22%에 달합니다. 변동성이 크고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잠재적인 수익이나 손실에 비하면 부채를 갚는 것이 수천 달러의 이자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기회비용이라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개념으로 귀결됩니다. 높은 부채를 갚는 데 투자하는 모든 달러는 일반적으로 주식의 역사적 평균 수익률인 10%를 훨씬 웃도는 확실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20% 이상의 높은 이자율의 부채를 안고 투자하는 것은 지적으로 정직하지 못할 뿐더러 솔직히 말해서 무모한 행동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 왔듯이 기본적인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접근 방식은 명확합니다. 이자율별로 부채 목록을 작성하고 특히 2025년 11월까지 2.7%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8% 이상의 부채를 우선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만으로도 재정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기회비용이라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개념으로 귀결됩니다.
높은 부채를 갚는 데 투자하는 모든 달러는 일반적으로 주식의 역사적 평균 수익률인 10%를 훨씬 웃도는 확실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20% 이상의 높은 이자율의 부채를 안고 투자하는 것은 지적으로 정직하지 못할 뿐더러 솔직히 말해서 무모한 행동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 왔듯이 기본적인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접근 방식은 명확합니다. 이자율별로 부채 목록을 작성하고 특히 2025년 11월까지 2.7%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8% 이상의 부채를 우선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만으로도 재정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손실 회피 심리는 우리를 속입니다. 빚을 갚는 것은 마치 실제 돈을 포기하는 것처럼 즉각적인 패배감을 느끼게 하는 반면 투자는 미래의 수익을 약속하는 매력적인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트버스키와 카네만은 손실이 동일한 수익보다 2배 더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약간의 악의적인 비꼬는 어조로 말하자면 10% 수익을 꿈꾸며 22.3%의 이자를 계속 지불하는 것을 택하신다면 축하드립니다. 스스로의 무기력에 자금을 대고 있는 셈이니까요. 차라리 현실을 직시하는 게 낫습니다. 이자는 실질적이고 누적적인 손실입니다. 이제 응용생물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고금리 부채는 기생충처럼 중요한 자원을 고갈시키고 모든 건강한 시스템에 필요한 재정적 항상성을 파괴합니다. 우리 몸이 감염이 확산되기 전에 제거하듯이 독성 부채에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은 초기 투자 시절에 사소한 부채는 재빨리 갚아 맑은 정신으로 투자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는 빚의 굴레 없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성공적으로 일궈냈습니다. 이러한 사전 정화 과정을 통해 재정이라는 유기체는 진정으로 번성할 수 있게 됩니다. 운동량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작은 빚부터 갚아나가는 것, 즉 눈덩이 전략은 뉴턴의 가속도처럼 긍정적인 심리적 관성을 만들어냅니다. 몇 개의 빚을 갚고 나면 순자산이 투자 방향으로 실질적인 추진력을 얻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산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부채 비율이 전체 부채의 15-20%를 넘는다면 심리적인 순서는 무시하고 가장 이자율이 높은 빚부터 바로 갚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학과 산술적인 계산을 결합한 이 방법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역사는 이를 보여주는 수많은 폭락 사례로 가득합니다. 1929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 즉 부채를 이용해 투자했다가 붕괴로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2008년에는 6.18%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가 용인되는 듯 했지만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 끌어내렸습니다. 오늘날 평균 모기지 금리가 약 6.12%인 상황에서 세금 공제가 가능하고 합리적인 고정금리라면 투자와 병행할 수 있지만 22.3%에 달하는 높은 소비자 부채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역투자 방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끄는 요인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갚지 못한 빚은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잘못된 투자는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손실입니다. 완전한 파멸을 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가 항상 해왔듯이 소득보다 적게 사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미래의 결정을 위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사회 심리학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성공한 투자자들이 수익을 자랑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숨기고 있는 부채는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소음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재무 상태에 집중하세요. 실용적인 팁, 과학자가 감정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듯 매달 재무제표를 검토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무모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진화 생물학으로 돌아가 봅시다. 빚을 갚는 것은 재정적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적응이며 투자는 그 다음 단계인 부의 창출입니다. 탄탄한 기반 없이는 장기적으로 번영할 수 없습니다. 멜서스가 경고했듯이 통제되지 않은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의미 있는 자산을 축적하기도 전에 소득을 잠식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양자역학 같은 불확정성 원리의 관점에서 시장은 확률적이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반면 높은 부채는 고전적이고 결정론적입니다. 즉 매달 확실하게 상환됩니다. 따라서 먼저 보증을 확보하여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관련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주식 수익률은 7.9%에 불과하지만 소비자 부채는 종종 15.23%를 쉽게 넘어섭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70년대에 잘못된 투자를 해서 큰 손실을 봤지만 막대한 빚을 지지 않아서 빠르게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얻은 분명한 교훈은 고정된 자산 없이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야 복리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토대가 이후 모든 성공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 쌍곡선 할인은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데서 오는 흥분을 우선시하게 만들고 그 결과 부채 상환을 미루게 합니다. 하지만 부채를 갚는 것은 당장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 줍니다. 실용적인 팁,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고 부채 상환 속도를 높이려면 큰 부채에 대한 추가 납입을 자동화하세요. 행동 경제학에서 쌍곡선 할인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당장 투자에서 얻는 짜릿한 만족감을 선호하며 결코 오지 않을 내일로 빚 상환을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빚을 갚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즉시 확보해 줍니다. 제가 항상 추천해온 실용적인 방법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빚에 대한 추가 납입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노력 없이 쌍곡선 할인 편향을 극복할 수 있고 복리 효과 덕분에 첫 달부터 유리하게 작용하여 상환 속도가 빨라집니다. 복잡계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과도한 부채는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냅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고 투자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죠. 이 루프를 먼저 끊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단 끊고 나면 복리 자본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긍정적인 루프에 진입하게 됩니다. 마치 댐을 건설하기 전에 막힌 강물을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 청소 없이는 에너지가 낭비되고 실질적인 전력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생물학으로 돌아가서 설명하자면은 독성 부채는 금융 생태계에서 포식자처럼 작용합니다. 숙주가 번식하거나 성장하기 전에 약화시키는 것이죠. 포식자를 제거해야만 시스템이 균형을 되찾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워렌과 저는 항상 확장보다 탄탄한 기반을 우선시해 왔습니다. 바로 이 단순한 원칙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수십 년 동안 성공을 거둔 비결입니다.
여력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과도한 부채는 재정적 엔트로피를 증가시킵니다. 자본을 쓸모없는 지불에 분산시켜 끊임없는 무질서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부채를 갚으면 질서가 회복되고 생산적인 활동에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이는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을 개인 재정에 직접 적용한 것이며 변명 없이 실천할 때 정확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2000년의 닷컴 버블과 같은 과거의 거품 사태는 그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빠른 수익을 부러워하며 투자했다가 버블이 붕괴되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금융에서 시기심을 절대 금물이라고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 시기심은 진정한 위험을 간과하게 만들고 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도록 부추깁니다. 긍정 심리학에서 빚을 갚는 것은 깊은 자기 효능감, 즉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내면의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흥분이나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냉철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들이 이러한 심리적 기반 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일찍부터 빚 관리 습관을 들이면 평생 지속될 인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갚지 않은 빚을 안거나 무시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 대한 정직성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도덕적 자유를 얻으려면 빚을 갚으십시오. 저는 평생 이 원칙을 실천해 왔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정직함은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장수의 생물학적 원리도 비슷한 교훈을 줍니다. 저는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했기에 99세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빚을 갚아부를 축적하고 건강과 인간관계 등 모든 면에서 복리 효과를 꾸준히 누리세요.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과 흔들림 없는 인내는 평범한 결과를 비범한 결과로 바꿔줍니다. 벡터 물리학에서 실제 힘들을 더해보세요. 부채는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음의 벡터이고 투자는 양의 벡터이지만 변동성이 있습니다. 먼저 음의 요소를 중화시켜야 진정한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금방 사라질 수 있는 일시적인 환상에 그치지 않도록 말이죠. 2008년의 금융위기는 이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부실 채권은 수백만 명의 투자 손실을 파산 수준으로 증폭시켰습니다. 오늘날 평균 모기지 금리가 약 6.2%인 상황에서 세금 공제가 가능하고 합리적인 고정금리라면 좋은 부채로 간주될 수 있지만 동시에 21-23%의 높은 금리로 자산을 탕진하는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025년 12월 22일 기준 실질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 7.8%를 초과한다면 11월 인플레이션 1.27%,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약 4.07% 기준, 주저없이 부채부터 상환하십시오. 세금 공제를 고려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2%라면 충분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소비자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도 병행 투자가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22일을 맞아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11월 물가 상승률 2.7%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약 4.17%를 고려할 때 부채 이자율이 7.8%를 넘는다면 주저없이 먼저 상환하십시오. 이는 평균적인 시장 상황에서 기대되는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확실한 수익입니다. 현재 평균 이자율이 약 6.2%인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이고 세금 공제 대상이라면 충분한 안전 마진을 유지하고 EC도 2.3%에 달하는 고금리 소비자 부채로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전제해 좋은 부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부채와 생산적인 부채를 구분하는 것이 단순한 일반화를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진정한 세상의 지혜는 같은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행동 심리학과 역사적 교훈을 결합하면 오래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여러 세대에 걸쳐 경제 호황기에 과도한 부채를 외면했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큰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학제적 접근은 우리가 사고의 틀에 갇히는 것을 방지하고 재정 현실에 대해 더욱 견고하고 솔직한 시각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약간은 은근한 비꼬는 어조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고금리 부채에 짓눌린 채 진지하게 투자하려는 것은 납덩이 배낭을 메고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습니다. 순전히 의지력으로 몇 미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지쳐서 가볍게 여행한 사람들보다 훨씬 뒤처지게 될 겁니다. 우아함은 불필요한 레버리지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단순화하는 데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고금리 부채는 만성적으로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신체를 지치게 하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부채를 상환하면 감정적, 정신적 균형이 회복되어 두려움이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투자 기회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는 사치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금융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 보면 시간은 곧 돈입니다. 높은 부채를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면 순자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탄탄한 투자는 꾸준하고 복리로 순자산을 늘려줍니다.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는 것은 중력이 모든 물체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고무적인 사례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알렉산더 해밀턴은 신생 미국이 짊어진 혁명 부채를 갚아 신용도를 높이고 사회 기반 시설과 경제 성장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토대가 없었다면 미국은 끊임없는 불신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토대가 있었기에 미국은 번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관점 전환의 심리학,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부채 상환을 고통스러운 손실로 보는 대신 엄청난 이득으로 재해석하세요. 이자 부담을 줄인 매 1달러는 곧 당신의 주머니에 남는 돈입니다. 이는 다른 어떤 투자 상품도 따라올 수 없는 실질적이고 확실하며 세금까지 면제되는 수익입니다. 기본적인 한계 효용 경제학 원리에 따르면 22%의 이자율로 빚을 갚는 데 추가로 투자하는 1달러는 역사적으로 평균 10%의 이자율을 보이는 시장에 투자하는 1달러보다 훨씬 더 큰 실질적인 가치, 즉 더 큰 효용을 창출합니다. 이는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누구나 간단한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수학입니다. 쾌락적 적응의 생물학은 우리에게 심오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공적인 투자로 인한 부의 증가에서 오는 즐거움에 우리는 금세 익숙해지지만 빚 없이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는 시간이나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만족감으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총 자본은 한정된 금융 에너지이며 과도한 부채는 비생산적인 지불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끊임없는 누출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채를 먼저 제거하여 그 에너지를 보존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복리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블루칩 스탬프에서의 제 여정을 되돌아보면 모든 부채를 상환하여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같은 고부가 가치 기회에 자유롭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전에 부채를 청산하지 않았다면 모든 투자 결정은 이자 부담에 묶여 불필요하게 위험이 증폭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초기 단계의 규율 덕분에 정체와 기하급수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몸 블루칩 스탬프에서 보낸 시간을 되돌아보면 추상적인 설명보다는 개인적인 일화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버크셔 해서웨이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등 더 큰 기회를 향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초기 부채 정리가 없었다면 모든 결정이 끊임없는 이자 부담에 얽매여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출항 전 닻을 내리는 것처럼 초기에 부채를 정리한 덕분에 꾸준한 성장과 이후 모든 것을 변화시킨 기하급수적 복리 효과를 동시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용카드 금리가 23%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교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독성 부채에서 벗어난 후에는 현명하고 인내심 있게 투자를 다각화하십시오. 역사적 데이터에 따르면 우량 주식 61.71%와 채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구성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는 장기적으로 견실한 실질 수익률을 창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S&P 500 지수의 역사적 평균 명목 수익률이 10%이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약 4.117%인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하고 안전 마진을 확보하여 보유하며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도록 하십시오. 바로 여기에 제가 그토록 매료되었던 롤라팔루자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적 편향, 마이너스 부채 복리 효과, 사회적 질투, 과거 금융위기에서 얻은 교훈 등 여러 요인이 기하급수적으로 결합되어 높은 부채를 안고 투자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증폭시킵니다. 마치 여러 해류가 파괴적인 방향으로 밀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결합을 인지하고 피하는 것이 바로 큰 재산을 지키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약간은 농담조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부채에 휘둘려 초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시장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뛰어난 인재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일시적인 꼼수로 기본적인 계산을 속일 수 있다라고 믿었다가 금융현실은 기본적인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부채 상환은 강력한 금융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미래의 변동성, 즉 허황된 수익을 날려버리지만 이자는 그대로 남겨두는 폭락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을 마치면 경기 침체기에 드러나는 숨겨진 취약점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력을 가지고 투자에 임할 수 있습니다. 궤도 운동의 물리학에서 큰 빚을 갚는 것은 당신을 낮고 쇠퇴하는 궤도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상승하는 궤도로 올려놓습니다.
이러한 초기 조정이 없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아래로 맴돌며 복리 이자가 작용하여 매 주기마다 고도를 잃게 될 것입니다. 1990년대 일본의 역사는 이 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과도한 기업 부채는 수십 년간 성장을 저해하여 경제 강국을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뜨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운명을 피해야 합니다. 자원을 고갈시키는 부채를 갚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본을 확보하십시오. 후회를 최소화하는 심리학, 즉 워렌과 제가 항상 적용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이 하락하고 금리가 끊임없이 상승하여 감당할 수 있는 실수가 피할 수 있는 재앙으로 변할 때 깊은 후회를 피하기 위해 큰 빚부터 먼저 갚으십시오. 모든 중요한 결정의 초석이 되는 근본적인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빚은 자신과 채권자에게 하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정직성을 유지하고 마음 편히 잠들고 미래 투자 기회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빚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기하급수적 성장의 생물학적 원리는 심오한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복리 효과는 기생충이 없는 유기체에서만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22.3%에 달하는 고금리 부채를 없애고 자연히 건강한 시스템을 위해 설계한 방식대로 부가 자연스럽고 강력하며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엔트로피의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과도한 부채는 재정적 혼란을 가중시켜 자본을 비생산적인 지출에 흩뿌리게 합니다. 반대로 부채를 상환하면 혼란이 급격히 줄어들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축적하는 질서가 경제 생활을 완전히 장악하여 회의론자조차 놀라게 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상의 벽난로 앞에서 오랜 여정을 함께하며 투자와 부채 상환 중 어느 쪽이 우선인지에 대한 영원한 딜레마를 차분히 풀어왔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온 세상의 지혜를 활용하여 말이죠. 심리학적 모델을 통해 쌍곡선 할인이나 손실 회피와 같은 편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편향 때문에 우리는 이자를 탕진하는 냉혹한 현실보다 빠른 수익이라는 환상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또한 생물학에서는 복리가 자연선택과 유사하지만 높은 부채는 기생충처럼 작용하여 기하급수적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을, 물리학에서는 금융중력과 일단 발휘되면 생기는 긍정적 모멘텀과 같은 상반된 힘을, 그리고 역사에서는 부채를 갚고 투자하여 번영을 누린 영국 제국이나 1929년과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레버리지를 사용한 기업들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신용카드 금리가 22.13%, 인플레이션이 2.7%, 국채 수익률이 4.17%인 2025년 12월 22일 현재 논리는 명백합니다. 7.8% 이상의 금리로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변동성이 큰 시장보다 확실한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롤라팔루자 효과의 파괴력을 기억하십시오. 소셜미디어에서 성공한 투자자에 대한 사회적 질투와 같은 심리적 편향이 마이너스 부채 복리, 무시된 거품에서 비롯된 역사적 관성, 그리고 자본을 분산시키는 물리적 엔트로피와 결합될 때 기본적인 오류가 재앙적으로 증폭됩니다. 미개척 앵커에 투자하는 것은 대담함이 아니라 납덩이를 달고 수영하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지적으로 부정직한 어리석음입니다. 농담은 접어두고 이러한 다학제적 요인의 결합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제가 99년 동안
재산을 삼켜버리는 것을 목격한 현실입니다. 22% 이율의 신용카드, 고금리 개인 대출과 같은 악성 부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여 부정적인 순환을 끊고 긍정적인 순환으로 전환하십시오. 자동이체, 이자율별 분류, 수학적으로 조정된 스노우볼링 방식을 활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여 분산 투자를 하십시오. 자산의 67.7%는 가치주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에 투자하여 안전 마진을 확보한 채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실천 가능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당장 재정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평균 신용카드 부채 6,500달러에 22일이 가몰입 3%의 이자율, 주택담보대출 2%의 공제율은 안정적인 투자와 비교했을 때 양호할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22%의 이자율을 지불하는 것은 변동성을 감안한 S&P 500의 역사적 수익률 10%와 비교했을 때 보장된 수익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시기심과 과신을 경계하고 역투자를 통해 후회를 최소화하세요. 삶의 윤리, 정직이란 자신과의 재정적 약속을 지키고 평생 복리 효과를 피하기 위해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화 생물학에서는 번식 이전의 생존을 위한 적응이며 멍거의 윤리에서는 가장 쉬운 형태의 자기기만인 자기기만을 피하기 위한 지적 정직성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끊임없이 적용하세요. 복리에 대해서는 다윈의 책을, 편향에 대해서는 카네만의 책을, 국가 부채에 대해서는 해밀턴의 책을 개인적인 비유로 읽어보세요. 이러한 성찰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끊임없는 배움으로의 초대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미래의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는 불황, 거품, 회복과 같은 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빚을 먼저 갚는 사람들이 항상 더 강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70년대에 레버리지를 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농담입니다. 이 말을 무시한다면 이자로 은행에 돈을 대주는 꼴이 되겠지만 이 말을 실천한다면 긍정적인 복리 효과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학제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벡터를 위해서는 물리학을, 경고를 위해서는 역사를, 상환 후 자기 효능감을 위해서는 심리학을 활용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큰 2025년에는 투기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사고가 단기적인 사고를 향상시키고 빚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는 사려 깊은 멘토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적 안정성과 기생충 없는 기하급수적 성장을 위해서는 높은 부채를 갚으십시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름길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을 피하고 규율을 지키는 것으로 단련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류하고 자동화하고 정리를 마친 후 다각화하십시오. 결론은 실용적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확실한 위험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99년 동안 이 철학을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를 통해 풍요롭고 윤리적이며 자유로운 삶을 누리십시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다방면으로 사고하고 순수한 논리로 행동하십시오. 진정한 분은 거기에 있습니다.